70세 10억이냐? 연금 300만 원이냐?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74세 유선자 할머니와 70세 이정우 할아버지 두 분은 전혀 다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 할머니는 은퇴 전에 모아둔 10억 원의 목돈이 있었고 이 할아버지는 큰 자산은 없지만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합쳐 매달 약 3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경제적으로는 준비된 은퇴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겪는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10억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결과도 많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경제적 불안정감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목돈을 가진 노년층일수록 외로움과 심리적 불안정이 더 크다는 통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 노년의 목돈은 횡재가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 노년의 목돈은 더 위험할까요? 2024년 한 재무설계 전문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후 목돈을 가진 고령자의 절반 이상이 과도한 지출 또는 지인 자녀의 부탁으로 자산을 급격히 잃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자녀의 사업 실패를 막기 위한 투자 요청, 갑작스러운 병원비와 간병비, 주식이나 코인 등 고위험 투자 유혹, 지인 가족 간의 돈거래. 실제 인천에 사는 72세 조성일 어르신은 은퇴 직후 7억 원의 퇴직금을 코인 투자와 자녀 지원금으로 거의 소진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초연금 34만 원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계급여까지 신청해야 했던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연금이 더 유리한 7가지 이유. 그렇다면 왜 전문가들이 연금이 목돈보다 낫다고 조언할까요?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이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 매달 고정 소득이 있어 심리적 안정감이 높습니다. 한 번에 잃어버릴 위험이 없다. 누군가가 손대기도 어렵고 지출 통제도 수월합니다. 지출 계획을 세우기 쉽다.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예측 가능하므로 월별 예산 짜기가 쉬움. 노후 우울증 예방에 효과. 지속적 소득은 외로움과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 주거복지와 연계되기 좋다. 임대주택 입주, 복지 서비스 연계 시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기초생활보장 수급 조건과 맞물려 설계 가능. 연금액 수준에 따라 추가 복지 혜택 수급 가능. 가족 간 갈등 예방. 목돈을 둘러싼 형제자매 간 갈등, 자녀 요구가 적어짐. 실제 사례로 보는 연금 기반 노후의 안정성. 경남 진주에 거주 중인 76세 김정수 씨는 국민연금 140만 원, 군인연금 160만 원을 합쳐 매달 300만 원의 안정된 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딱히 큰 돈은 없어요. 그런데 연금 덕에 병원도 다니고 사교 모임도 꾸준히 가요. 무리하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 쓰니까 자식에게도 부담 주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실제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 돈은 내가 쓴다. 대신 너희에게 부담도 안 준다. 이러한 생활 철학은 지금 60대 후반 70대 초반 시니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노후 자산, 목돈이냐 연금이냐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통제 가능한가? 그리고 이 돈이 매달 나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가? 입니다. 노후의 평안은 숫자가 아닌 흐름에서 온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후 자산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목돈만 있는 상태라면 연금화 전략을 고민해 보셔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외에도 즉시연금, 월지급식 예금, 정기상환형 펀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목돈을 흐름으로 바꾸는 전략을 꼭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이나 준비 방법을 함께 나눠주세요. 다른 시니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 73세 윤봉자 할머니는 매달 290만 원가량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을 조합한 결과인데요. 반면 전북 전주에 사는 70세 이호진 어르신은 9억 원에 가까운 예금 자산을 은퇴 직후부터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훨씬 큽니다. 이 두 분의 삶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노후에 중요한 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농협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24년 고령자 자산구조 분석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평균 82%에 달하며 연금성 자산은 11%를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그 결과 정작 필요할 때 쓸 돈이 부족해지는 자산은 있는데
현금은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71세 이경수 씨의 경험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퇴직금과 보유 부동산 매각으로 10억 원가량의 자산을 확보했지만 자녀와의 금전거래, 갑작스러운 수술비, 사기 피해 등을 겪으며 3년 만에 절반 가까이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니 노후 목돈이 주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대로 부산 해운대에서 홀로 거주하는 75세 이순재 어르신은 매달 32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며 지냅니다. 그는 통장에 큰 돈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감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특히 병원비, 식비, 경조사비 등을 예측 가능한 선에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관리가 훨씬 수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충북 청주로 귀촌한 70세 여성 박정화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고향으로 내려가며 남편과 함께 6억 원 규모의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차익으로 월지급식 펀드를 설계했습니다. 현재는 매달 28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으며 농사체험 마을 프로그램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소일거리 수입도 얻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매달 월급 받는 기분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목돈은 내가 끊임없이 지키고 관리해야 하지만 연금은 반대로 나를 지켜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자산을 노리는 사기나 가족, 내 갈등, 의료비 등 예기치 못한 변수 앞에서 목돈은 무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연금은 그 자체로 금융 수호천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령 시기에는 심리적 안정성과 재무 지속 가능성, 두 측면 모두에서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부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1주택자가 집을 다운사이징할 경우 남는 차익 중 일부를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단순히 돈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닌 돈이 흐르게 만드는 것이 노후, 재무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고령이 될수록 인지력과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요청이나 외부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자신을 지켜주는 연금 시스템을 기반으로 삶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시니어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많은 자산보다 예측 가능한 수입 흐름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금의 힘입니다. 목돈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월지급식 예금, 주택연금, 즉시연금, 적립식 펀드 등을 조합하여 흐름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북 경산에 사는 74세 김은자 할머니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덕분에 현재 국민연금과 교직원연금, 개인연금까지 합쳐 매달 320만 원가량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도 75세가 되면 내 인생 자서전을 쓰고 싶다, 80세에는 손자와 함께 유럽을 여행할 거야 라고 말하며 미래 계획을 친구들에게 자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반면 제주도에 거주 중인 70세 남성 이한규 씨는 과거 8억 원 가까운 목돈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예전에 내가 서울에서 어떤 건물을 갖고 있었고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불안해서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금이 목돈보다 좋은 이유는 단지 수치상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미래로 바꾸어주는 힘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73세 허만수 씨는 중견기업 임원으로 은퇴하면서 현금 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직후 비트코인에 손을 댔고 결국 5억 원 가까운 돈을 1년 반 만에 날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은 자산이 2억 5천 정도지만 그조차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도 말을 못해 늘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지낸다고 합니다. 반면 전북 전주에 사는 66세 나영이 할머니는 매달 18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과거 다단계 사기에 한 번 속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날려 라면으로 버틴 한 달이 있었지만 그 다음 달 연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그 뒤로는 어떤 투자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목돈은 한 번 날리면 평생이 흔들릴 수 있지만 연금은 실수해도 한 달만 참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79세 김순자 할머니는 경도 인지장애를 앓기 시작하면서 통장에 있던 3억 원 중 1억 원 이상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확인해 보니 건강식품을 한꺼번에 수십 개씩 사서 방 한쪽에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노년기에는 기억력과 판단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큰 목돈은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전 유성구에 사는 77세 오명식 씨는 약간의 경도인지 장애가 있음에도 매달 310만 원의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큰아들 준호 씨는 아버지가 기억력은 조금 약해졌지만 월급처럼 들어오는 이 연금 덕분에 불안 없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금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켜주는 구조라는 걸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노년에는 고정지출, 병원비, 예기치 못한 사기, 피해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지 가능한 현금 흐름이 곧 삶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목돈은 한 번 실수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지만 연금은 설령 실수가 있더라도 복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연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들도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다운사이징할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에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시행 중인데 이를 통해 절세와 안정적인 노후 재원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 사는 76세 이철수 어르신은 매달 18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계신데요. 요즘 들어 같은 옷을 두세 벌씩 사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병원에서는 경도인지장애 초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어르신의 자산 대부분은 자녀가 위임 관리 중이며 어르신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연금 수령액 한도인 18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중에 몇억 원의 목돈이 있었다면 기억력 저하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명 중 1명이 치매를 겪고 있으며 고령자 재산 피해 사례 중 상당수가 치매와 관련된 결정 능력 저하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 박정혜 어르신은 몇 해 전 농지를 매각해 1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지인들에게 자랑처럼 얘기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지나치게 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노인정에서 자주 만났던 누군가는 접근해 사업 제안을 하며 친근감을 보였고 결국 6억 원 이상을 투자 명목으로 잃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박 어르신은 사람들과의 교류 자체를 피하고 있고 심지어 노인정에도 더는 발길을 끄는 상태입니다. 반면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72세 장순애 씨는 퇴직한 공무원으로 매달 25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때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지역 문화센터에서 자주 만나는 또래 지인들과 연금을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커피는 내가 쏠게요. 라는 농담 섞인 말에도 기분 좋게 웃으며 연금 덕분에 마음이 풍요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목돈을 가진 이가 표적이 되기 쉬운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연금을 받는 이들은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가장 안타까우면서도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남 당진에 사는 45세 김철민 씨는 아버지가 현재 약 12억 원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형제들 간의 대화에서 자주 그 돈을 나중에 어떻게 쓸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심지어 자신도 가끔은 아버지가 언제까지 사실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듯 지나갈 때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가 너무 비열하게 느껴져 괴롭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전남 순천의 48세 여성 박민정 씨는 어머니가 매달 28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 덕분에 오히려 가족 간의 관계가 훨씬 더 따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쓰고도 손자들 학원비도 보태주고 용돈까지 넉넉히 챙겨주시는 덕분에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 최고라고 외치며 자랑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연금은 남에게 불안을 안기는 재산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든든한 보호막이 된다는 점에서 목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경북 구미에 거주하는 81세 김재수 어르신은 연금으로 생활하는 요즘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자녀들도 아버지 100살까지 건강하게만 오래 사세요라고 말해줄 만큼 가족관계 역시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노년의 자산은 얼마냐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사례를 통해 말씀드린 연금의 장점 7가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목돈을 가진 사람은 늘 불안하지만 연금 수령자는 오히려 편안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장에 8억 원이 있던 서울 마포구의 72세 남성은 매일 아침 통장 잔고를 확인할 만큼 불안에 시달렸고, 반면 월 320만 원의 연금을 받는 분당의 69세 여성은 생활비 걱정 없이 오히려 여행과 손주, 용돈까지 여유롭게 관리하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지만 연금은 나를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부산의 75세 여성은 상속받은 6억 원으로 인해 지인과 가족의 경제적 요구에 시달리며 건강까지 해쳤지만, 인천의 71세 남성은 매달 310만 원씩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 덕분에 병에 걸리더라도 기본 생활이 유지된다는 안심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돈이 많은 분은 왕년에 내가 이랬다는 과거 이야기에 머물지만, 연금이 있는 분은 앞으로 이걸 해보고 싶다는 미래 계획을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주도에 살고 있는 70세 정미선 씨는 월 300만 원의 연금을 바탕으로 산티아고 순례길, 자서전, 지필 등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목돈은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이 무너질 수 있지만 연금은 잠시 손실을 보더라도 다음 달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던 한 73세 남성은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7억 원 중 5억 이상을 잃고 불면증에 시달렸지만, 반대로 광주의 66세 여성은 다단계 사기를 당했지만 연금 180만 원이 다시 들어오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돈은 까먹기 시작하면 한계가 없지만 연금은 지출에도 일정 한도가 있다는 겁니다. 수원에 사는 79세 여성이 경도인지장애로 건강보조식품을 과잉 구매하며 1억 이상을 쓴 사례가 있었지만, 대전의 77세 남성은 월 18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소비가 가능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목돈이 많은 사람은 사기꾼의 표적이 되지만 연금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남성은 10억 원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후 사기 피해로 6억을 잃었지만, 같은 지역에서 월 25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던 다른 분은 친구들과 모임도 생기고 관계가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목돈이 있으면 주변에서 언제 돌아가실지를 궁금해하지만 연금을 받고 있으면 오래 사시기를 바란다는 말을 듣는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충남 서천에 사는 45세 김 씨는 부친이 보유한 12억 원의 현금을 놓고 가족끼리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 고백했지만, 전남 순천의 박민정 씨는 매달 연금을 받는 어머니 덕분에 가족 모두가 평화롭고 유대감 있게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목돈은 축복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으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관리 능력이 없다면 연금 중심의 자산 운영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금 구조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둘째, 퇴직금은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십시오. 셋째, 개인연금은 추가로 준비하십시오. 넷째, 위 세 가지 방법만으로도 월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노후의 자산은 얼마나 갖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들어오고 흘러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